요즘 세상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기본이고, 웬만한 작업은 자동화가 다 해주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과연 기업이 가진 최고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스스로 코드를 짜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똑똑한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최첨단 로봇이 쫙 깔린 스마트 팩토리? 정답은 바로 사람입니다. 좀 의외인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기술을 만들고 또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자산, 즉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는 회사의 운명을 가를 만큼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 관리, 즉 HR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서류나 정리하던 부서에서 어떻게 기업의 핵심 전략을 짜는 파트너가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보세요. HR의 역할이 시대별로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처음 60년대에는요, 그냥 직원들 기록하드만 관리하는 말 그대로 행정부서에 가까웠어요. 그러다 80년대 들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할까? 이런 동기부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90년대에는 직원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보고 잠재력을 키워주려는 노력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2000년대 이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HR은 단순히 지원 부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전략과 함께 움직이는 핵심 파트너가 된 거죠. 바로 이 지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의 HR과 오늘날의 전략적 HR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와,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관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월급 줘야 하는 비용으로 봤다면 지금은 우리 회사에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자산으로 본다는 거.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HR은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서서 사업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고민해낸 진짜 전략 파트너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SHRM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좋은 사람 뽑고 교육 잘 시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채용, 교육, 평가, 보상 이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회사의 최종 목표, 그 비전을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 이게 진짜 핵심인 거죠. 근데 전략 하니까 뭔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들리시죠? 걱정 마세요. 이 SHRM을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일종의 필승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AMO 모델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조직의 성과는 결국 직원의 역량, 어빌리티, 동기, 모티베이션, 그리고 기회, opportunity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SHRM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A, 역량. 이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 잘할 능력이 있냐는 거죠. 이걸 키워주기 위해서 회사는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애초에 뽑을 때부터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꼽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M, 동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라도 일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쵸? 아, 정말 일할 맛 난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는 모든 게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해주고 성과를 내면 확실하게 칭찬해주고 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갖추는 것들이요. 자, 마지막 O, 기회입니다. 능력도 있고 의욕도 넘쳐요. 그런데 그 재능을 펼칠 무대가 없으면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죠. 직원들한테 믿고 맡기면서 자율성을 주고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이 회사에서 일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잠재력을 펼칠 판을 깔아주는 게 바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이론을 넘어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조직에서는 이런 6단계의 순환 과정을 통해 SHRM을 실행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비전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딱 맞는 사람을 뽑아서 확보하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운 AMO 모델에 따라 역량을 키워주고 동기를 불어넣고 우리 회사에 오래 머물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해주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연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모델은 한국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MZ세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왼쪽에 우리가 방금 배운 AMO, 즉 역량, 동기, 기회를 잘 제공했더니 이게 직원들의 혁신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체계적인 HR 전략이 젊은 세대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조직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현재의 HR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는 바로 AI가 있습니다. AI 채용은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한편으로는 정말 엄청나죠. 사람이 하루 종일 봐도 못 볼 수천 개의 이력서를 단 몇 초 만에 분석해서 편견 없이 최고의 인재를 찾아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동전의 뒷면처럼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차별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해서 편견을 재생산할 수도 있고요. 또 AI가 왜 이 사람을 뽑았는지 그 이유를 똑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하는 블랙박스 문제도 있죠.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효율성과 객관성.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과연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그 사람의 열정, 창의성, 숨겨진 잠재력을 알고리즘이 정말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중요한 판단을 기계에게 온전히 맡겨도 괜찮은 걸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정말 유명한 석학이죠. 데이비드 울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HR 부서 안에만 갇혀서 우리끼리의 일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우리 고객이 뭘 원하는지, 우리 회사가 시장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HR은 더 인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단순 반복 업무는 이제 AI가 다 알아서 해줄 거잖아요. 그럼 HR 전문가들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겁니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HR이 더 인간다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셈이죠. 자, 이 마지막 질문은 사실 HR 전문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AI 시대에 나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나만의 인간적인 무기는 과연 뭘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더 날카롭게 갈고 닦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